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한동훈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임명된 이후에 우리 보수우파 국민들이 얼마나 열광을 했습니까? 그런데 이번 22대 40 총선거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국민의힘 108석 초라한 성적을 거두지 않았습니까? 이번 총선 국민의힘 패배를 한 절대적인 이유 무엇이겠습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총선에서 낙선한 국민의힘 낙선자들, 이번 총선 패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라고 지랄 발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명박 대통령 후보 캠프에서도 일해봤고 박근혜 대통령 후보 캠프에서도 일해봤기 때문에 선거에 대해서 아주 잘 압니다. 총선이 어떤 선거입니까? 그 지역 민심을 박박 긁었던 지역 일꾼을 뽑는 그것이 총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동훈 이 전 비대위원장 어떻게 공천을 했습니까? 그 지역 일꾼들을 공천을 주지 않고 운동권 출신들 공천을 줬다가 이번에 사실상 운동권 출신들 전부 다 낙선을 했지요. 또한 이 총선이라는 것은 그 바닥 민심을 알고 바닥 민심과 소통하기 위해 발바닥에 정말 땀이 나도록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지며 다녀야 하는 총선임에도 불구하고 한동훈이가 유세장에서 이 셀카 찍고 팬 미팅처럼 해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얼마나 질책을 했습니까? 자, 어찌되었든 지금 현재 한동훈 난리가 났습니다. 한동훈 문재인 만남에 위협 제기 후 고발, 충격 한동훈의 총선 지휘 실체.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서 후원을 해 주셔서 이렇게 좋은 영양제도 먹고 또 이 프로폴리스나 또 이렇게 뭐 많은 약들과 영양제를 지금 하면서 좀 목 상태가 좀 나아졌었는데 목이 좀 안 좋아서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목도 목이지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몇 년 전에 이 수십억을 들여서 인천의 평광옥이라는 평양 냉면집을 냈다가 좌파들의 테러에 또 좌파들의 영업 방해에 사실 쫄딱 망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제가 이제 대장 수술만 2번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에 사실 40 선고만 좀 끝내놓고 이 병원도 좀 다니고 입원도 좀 하고 쉬려고 했었는데 이 부정선거 때문에 이제 방송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어찌되었든 제 몸도 중요하지만 나라를 위해서 뭔가 이번 부정선거를 반드시 박살을 내야 하는 사명감으로 하고 있으니 여러분들께서 방송 중에 거센 소리가 나오는 거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진짜 이거 녹화 한 편 들 때마다 거의 뭐 한 40분, 50분씩 걸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국내 최대의 커뮤니티인 DC인사이드 국민의힘 갤러리에 뭐라고 올라왔냐면 비대위 갤러리 분들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라는 이제 글이 올라왔어요. 이 글이 뭐냐면 경찰 조사를 받은 사람이 왜 자기가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또 지금 사정이 얼마나 안 좋은지 한동훈이가 왜 자기를 고발했는지를 소상하게 이제 글로 옮겼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경찰 출석해서 조사받고 왔습니다. 통도사 방문 시 한동훈이가 문재인을 만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라는 것은 충분한 근거가 있는 내용이었으며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진술을 했습니다. 또한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정당에서 표현의 자유를 막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마지막 추가 위견에서 표현을 했고요. 하지만 경찰 쪽에서는 아무래도 국민의힘 쪽에서는 고발, 취하를 안 해줄 것 같다라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 싸움이 아무래도 장기전으로 이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 끝에 비대위 갤러리 분들께 도움을 요청드리려고 합니다.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대응하고 싶지만 거대 보수당 국민의힘에서 개인을 고발한 거라서 당 대 개인의 싸움에서는 저 혼자 감당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현재 신혜식 대표님과 구주와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고 있지만 국민의힘의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갤러리 운영과 비명 소리라도 내보기 위해서 유튜브 운영을 동시에 하다 보니 원래 하고 있던 생업에 지장이 생기기 시작했고 경제적인 위협까지 받게 되어 고민 끝에 비대위 갤러리 분들께 후원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소중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싸움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래는 저의 계좌 번호입니다. 대구은행 508-133-64-8283 권땡땡 감사합니다 라고 이제 글이 올라왔어요. 자, 여러분, 이게 이제 그 밑에 이제 수백 명의 유저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자, 대구은행 후원하자, 후원해줄게, 자, 우리가 후원합시다, 도와줍시다. 이 사람 한동훈 악마 이렇게 했다고 한동훈 끝내 고발까지 하냐? 입막음 개오지네. 진짜 그게 사실이었나봐. 진짜 한동훈 문재인 만난 게 사실이었나봐. 힘내라 한동훈 악마 XX야, 도와줄게, 혹시 힘내, 필요하면 이야기해. 계속해서 글을 올려. 한동훈 일당과 국민의힘 지도부 고소 취하지 않을 거야. 잘 싸워. 자, 여러분, 이 유저가, 이게 핵심이 뭐냐면요, 여러분.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이 피고발인 성명불상자 이해 범행, 성명불상자 2두 명은 2024년 1월 26일 19시경 피해자 한동훈을 비방할 목적으로 통도사 갔을 때 문쩝쩝이 몰래 방문 위협이라는 내용의 글을 위 성명불상자 1이 작성한 게시글에 댓글로 게시하였다. 한동훈이가 문재인을 만났든 안 만났든 어쨌든 만났든 안 만났든 그것보다도 이런 의혹을 그냥 댓글로 달았는데 국민의힘과 한동훈 측에서 이 댓글 작성자를 고소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많은 유저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문쩝쩝 한동훈이가 알레나 당이 저 지경이니 108석 나오지. 아니, 저분은 저렇게 글로 써서 한동훈이가 통도사에 가서 문재인 만난 거 그냥 뭐 의혹으로 쓸 수도 있는데
한동훈 이런 걸 고소해 참 대단하다 대단해 라며 한동훈을 박살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또 다른 국민의힘 비대위 갤러가 한동훈이가 총선 때 어떻게 충격적으로 지휘했는지 소상하게 밝혔습니다. 자,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2대 40총선 한동훈 충격 이렇게 지휘했기 때문에 망했다. 이것은 한동훈 비대위가 과연 얼마나 한심하게 선거를 지휘했는지 팩트에 기반한 사실들을 기록하는 문서입니다. 첫째, 한동훈 여론조사도 데이터도 없는 깜깜이 선거, 국민의힘 후보들을 사실상 무소속으로 만듦. 본래 국민의힘에서는 당내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원의 여론조사를 각 후보들에게 배포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론조사는 과거부터 국민의힘 후보들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는데 한정된 선거 기간 동안 취약한 유권자들을 전략적으로 공략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정밀 여론조사에 나타나는 열세, 연령대와 열세 지역을 집중적으로 공세하듯이 유세하는 방식으로 말이지요. 하지만 한동훈 비대위는 이러한 여론조사를 극히 일부 간부들에게만 공유했습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후보들은 전략을 짤 수도 없고 깜깜이 상태에서 이번 총선을 해야 했습니다. 후보들이 언론에 나오는 일반 여론조사를 사용하거나 자기들 스스로 돈을 모아서 사설 여론조사를 했다라는 충격적인 실체. 당연히 후보들의 한정된 자원을 사용해야 해서 불필요한 중복 지출이 발생하고 비효율적이기도 합니다. 한동훈 비대위는 낙선 후보들을 서포트조차도 제대로 하지 않고 당연히 해야 하는 공당 지도부로서의 직무를 유기했던 것입니다. 공천만 국민의힘으로 받았을 뿐 사실상 이번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들 무소속 후보와 다른 게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공금으로 지출되어 조성된 여의도 연구원의 여론조사 데이터를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 소수의 지도부만 폐쇄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충격적인 행동입니다. 다른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움직인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둘째, 한동훈 비대위 비효율적인 원 스피커 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원 스피커 체제를 자신하면서 공동선대위원장으로서는 나경원, 안철수, 원희룡 후보 그리고 윤재혁 원내대표를 내세웠습니다. 서울을 나경원, 경기를 안철수, 인천을 원희룡으로 공략한다는 전략이었지만 이러한 전략은 전혀 현실성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는 보궐로 당선되어 지역구 지지가 견고하지 않고 나경원 후보와 원희룡 후보는 자신이 지역구를 탈환해야 하는 입장으로 이 후보들이 다른 지역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보다 차라리 다선 위원으로서 안정된 지지율을 가진 송파울, 배현진 후보나 초선이지만 역시 지지가 안정적인 강남 을 지역구에 출마한 고동진 후보를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위촉하는 것이 수도권의 타 지역구 지원 측면에서 훨씬 효율적이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오직 서울과 경기에만 집중하면서 지역 안배도 전혀 되지 않고 지방에서 국민의힘 지지가 크게 흔들리는 것도 오랫동안 한동훈이는 방치했습니다. 조국 혁신당이 영남권에서 집중적으로 공세하는 가운데 영남권을 완전히 방치했던
한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선거 후반에 자신의 혹사와 체력적 힘겨움을 강조했지만 결국 그것은 비효율적인 선대위를 구성한 자기 자신의 실책이었습니다. 사람이 몸이 하나인데 어떻게 혼자서 전국 모두를 다니며 효율적인 유세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누구라도 비효율성을 뻔히 알 수 있는 한동훈 원 스피커 체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비효율적인 한동훈 위원장의 유세에 발목 잡히는 후보들. 한동훈 위원장은 하루에도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유세를 했지만 그 결과 대부분 잠깐 동안 후보들과 연설과 행사를 가진 다음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선거 유세가 대부분 행사 형식으로 유권자와 직접 접촉하기보다는 지역에서 동원된 국민의힘 지지자, 인파를 보여주는 낡은 방식의 선거 운동이었습니다. 이것은 팬덤과 지지자가 아닌 이 다른 유권자들과의 접촉 수준이 매우 낮아졌습니다. 넷째, 지극히 네거티브한 태도의 유세 연설. 자, 이 외에도 지금 현재 이 부분을 이 유저는 뭐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 팩트에 나와 있는 이 기사에 나와 있는 걸 가지고 심지어 한동훈이는 이렇게까지 했다라고 소상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왜 한동훈 방송을 계속 해드리냐면 여러분, 한동훈이는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우리가 경험을 삼아서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터지지 말아야 한다.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